근데 센터장 같지는 않죠. 전형적인 예,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봐야 하는데 저희들은 공급적인 측면이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세계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에서 비롯된 가격 하락은 아니다. 경기 침체 때문도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셰일 개발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잉여 물량이 유가를 하향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한 20% 정도를 수요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는 9천만 배럴 정도를 매일 생산하는데 미국은 1,800만 배럴 정도를 수요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셰일 개발을 통해서 9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만 배럴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육박한 수준까지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급 증가, 그로 인해서 수입의 감소, 그것이 근본적으로 유가를 하향시킨 원인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낮은 가격이 저희들은 3에서 5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셰일 개발을 통해서 원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유가가 하향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유가를 대변하는 브렌트 유가와 미국의 유가를 대변하는 WTI 유가가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로 바라보는 이유는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화, 두 번째는 산업 구도에서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변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에너지 시장에서의 구도는 지금까지는 원유, 천연가스 시장은 셀러스 마켓이었습니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었는데 이것이 바이어스 마켓,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이되어 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산업 구도의 변화는 한마디로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이다. 아메리칸 매뉴팩처링 르네상스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고 지정학적인 변화라 함은 지금까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산유국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그들의 재정 수입이 악화되고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세계적인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십 년간 기존 자원부국들은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해왔다. 정치적으로 헤게모니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50% 이상 급락한 유가로 인해서 정치적, 경제적 다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대부분은 50% 이상 하락한 유가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정치적인 불안, 더 나아가서는 타 국가와의 정쟁 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급격하게 하락한 유가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의 종류를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보면 기존에 계획되었던 투자들이 상당 부분 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발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것이고 소비 또한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은 세계적인 정치적인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태평성대를 구가해왔던 자원부국들이 이제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불안정성, 국가 간의 분쟁 가능성,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긍정적인 영향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미국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를 하고 있는 가장 규모가 큰 경제인 미국이 셰일 개발을 통해서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셰일 혁명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셰일 혁명의 다른 이름으로 아메리칸 매뉴팩처링 르네상스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그 발전 단가의 하락, 값싼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발전 단가가 하락해서 다른 여러 코스트가 감소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화학 플랜트라든지 비료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플랜트 발주의 증가, 고용과 투자의 증가, 그것이 미국 경제를 견인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5년 이상 이런 상황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1980년대 이후에 고비용 구조로 인해서 대부분의 제조업을 상당수 포기해 왔는데 지금은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고 제조업에서도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산업 구도에서도 패러다임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 되는데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유류비 지출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플랜트 건설이라든지 조선산업에서 해양 개발이라든지 화학에서 일부 품목에서는 악영향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가처분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화학공업에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혼재되면서 아주 중립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유와 천연가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IT나 자동차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이 셰일 개발을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수출 품목인 미국향 수출 품목인 IT, 자동차 이런 부분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플랜트 업계에서 가장 화랑을 보이는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당장 미국에 진출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런 힘든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단기 수주에 급급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힘든 시기를 맞을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전 세계 에너지와 플랜트 시장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일각에서는 100년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코노코 필립스 회장의 표현을 빌자면 지금은 야구로 치면 1회 초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이 시장이 흘러갈지 아무도 예단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향후에 재무 구조를 좀 튼튼하게 해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활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4년 동안 S&P 500 지수는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양적 완화 효과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들의 분석에 의하면 셰일 개발을 통한 경제 자체가 성장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셰일 광구 개발을 위해서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발전 단가가 하락을 하고 원료 가격의 하락함으로 인해서 공산품에 경쟁력이 생기고 있고 관련된 플랜트 발주가 화랑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관련된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투자까지 같이 증가하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에 미국은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를 전망을 좀 해보면 4, 5년 이상 이런 분위기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플랜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운스트림 측면에서 보자면은 건설 공사가 집중되는
2015년부터 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용접공, 그리고 건설 노동자, 배관공, 전기공 이런 직접 투입 인원들이 큰 폭으로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건설, 미드스트림에 해당되는 투자와 고용 또한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건설 공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에 들어가는 인력들, 그런 고용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항만, 철도, 그리고 하우징 이런 부분의 고용도 늘어나고 식료품 조달이라든지 외식업, 숙박업 이런 인프라에 관련되는 고용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셰일 개발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있고 소비 개선 사이클이 이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 4, 5년 이상 미국 경제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 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성과가 나오는 향후 5년 뒤에 미국의 플랜트 시장이 화랑일지 그것 자체도 우리가 예상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향후에 플랜트 발주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공기 단축, 가격 경쟁력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은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시장이 되었고 우리는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되고 타 지역의 수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단정 지을 수 있는 말을 하나로 딱 표현을 하자면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량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될지, 그리고 기존 자원 부국이 정쟁이 발생한다면 생산 차질이 어디까지 도달이 될지 지금 아무도 단언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셰일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어떤 개발 프로젝트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 혁신으로 셰일이라는 것이 개발되었고 지금 에너지 마켓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혼란은 개발 투자를 지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 기술 수준에서 합리적인 유가 수준이 어디인가 이것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투자는 연기되거나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었던 광구들도 그 광구의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고요. 유가가 50%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어떤 광구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불확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